보이시나요? 아들이 간호사가 꿈인데 말리고 싶어요 라고 저번 라이브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얘기를 제대로 못 드렸고 그래가지고 한번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 한번 더 해보려고요. 사실 부모님 마음에서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간호사이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듣기로 태음이나 간호사, 여자 많은 직업에서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나 약간 이런 마음에서 반대를 한다고 들으셨고, 아드님이 왜 간호사가 하고 싶은지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어떤 이유에서건 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녀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걱정되니까 너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써서 고생 덜하고 적게 일하고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보지 않은 길 혹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알려진 길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리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게 맞죠. 그런 지킴을 받아야 되는 거는 저는 성인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킴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성인으로서 살 수 있게 부모님들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뜯어 말리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글을 봤었어요. 거의 부모님처럼 여기던 형이 있었고, 그러고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코미디언이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이제 그 형아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취직에 좋은 과를 가라고 계속 푸시를 넣어서 자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꿈을 포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취직에 좋은 과를 진학을 했대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너무 지루했고 결국에는 잘 안 됐죠. 그래서 다시 전공을 바꿔서 개그맨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는 개그맨으로서 너무너무 잘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큰형이 오히려 자기한테 그렇게 묻더래요. 너 그렇게 개그맨 되고 싶고 잘할 놈이 뭐하러 전공은 그걸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동생분은 완전 뻥 찌는 거죠. 형이 그러라고 했잖아 하고. 분명히 의도는 좋아요. 너가 덜 고생했으면 좋겠고, 내가 아는 바로는 그 길이 편안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너는 조금 더 나보다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은 길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고 다시 데리고 오고 싶어 하고 그런 거는 너무너무 이해가 가지만, 하지만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너가 겪게 될 단점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해주고 미리 체험해볼 수 있으면 미리 체험해볼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게 진짜 서포트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요양병원이나 아니면은 요양원, 장애인시설 이런 데 가가지고 봉사활동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간호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면 미리 한번 해봐 하고, 겪는 것도 많을 거고, 그리고 태음에 대한 이야기가 걱정이 되시면 그런 거에 대한 사례를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던가. 근데 무조건 야 이런 환경이라는데 너 그렇게 여기서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런 환경도 있다는데 너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말이 안 통해요. 정말 극단적인 사례들만 들어주면서 야 이런 환경이래 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제 아드님은 아니야 다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사람들만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너가 이런 어려움에 닥치면 너는 어떻게 행동할래?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래? 그렇게 되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두 분의 마음이 사실 같잖아요. 아들이나 엄마나 사실 아들의 삶을 응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안 좋은 길인데 그러니까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은 이런 게 있고 너가 책임져야 될 것들은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러면 너는 그때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 그 대화에서 얻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거고요. 도덕적인 딜레마도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충격적인 댓글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를 성폭행을 한 70대 노인이 환자로 온 거죠. 그래서 수술대에 올랐는데 수술대에 오를 때까지도 막 그 전에 수술 전 간호 해주시는 간호사들 가슴이 크다면서 막 흘끗거리는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나는 그 수술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했다는 그런 내용의 댓글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까지 살려야 되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만두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가치관이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다님도 이런 말씀 해주시네요. 나니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간호사하고 다르겠지만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물리치료과나 작업치료사 그런 쪽으로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대화가 일단은 돼야 돼요. 뭐랄까요. 서로에게 서로의 마음에 드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준TV님, 오늘 전기기사 시험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양준TV님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짠! 이 다음 고민 주제는 이것이에요. 양준TV님의 준비해온 시험의 결과가 안 좋아요.